내 안에 있는 방해물을 제거하자. 우리 안에는 수많은 두려움과 그리고 죄책감이 존재하는데요. 이것을 마치 무거운 상처를 덕지덕지 붙이고 살아가는 것처럼 느끼고는 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새로운 도전을 하려고 할 때 일단 많은 분들이 두려움을 먼저 느껴요. 이게 과연 도움이 될까? 사람들한테 비난을 받는 건 아닐까? 이거 리스크가 크진 않을까? 한 번도 도전해보지 않았던 일을 하려고 할 때는 이런 감정이 드는 게 당연하죠. 그런데 이 두려움 중에서도 내 안에 발목을 잡는 뭔가 과거의 상처랑 연결이 되어서 발목을 끊임없이 잡고 있는 그런 좀 큰 두려움이 있거든요. 누구나 느낄 수 있는 그런 두려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소원 성취를 방해하는 수준의 두려움이 따라올 때가 있어요. 뭔가 과거의 정보로 인해서 내가 새로운 도전을 정말 아예 내딛지 못하게 된다거나 이런 걸 말을 하고요. 죄책감이라고 하죠. 예를 들어서 비싼 디저트를 먹고 싶다라고 할게요. 굳이 이런 거 사 먹지 않아도 되는데 금전적인 상황도 생각한다면 하루에 나가는 밥값 식사비로도 좀 투머치한데 디저트까지 사 먹는다고? 라는 그런 내 안에 어떤 죄책감이 있다고 할게요. 그래서 이런 죄책감 때문에 우리는 디저트를 먹는 것을 일단 포기하거나 다른 날로 미루기도 하죠. 이게 정말로 저는 걱정이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나를 제한하는 죄책감들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은 이게 디저트 문제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이게 더 심하면 나의 소중한 꿈,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새로운 도전 같은 것들, 이런 부분에서도 행동하는 것에 있어서 정말 크고 작은 죄책감을 안게 되고, 이런 거 내가 하면 안 되는데, 내가 이런 사치를 부리면 안 되는데, 이런 능력도 없는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해서는 안 돼. 자기 스스로 안 된다라는 그런 뭐라고 해야 되죠? 제어, 컨트롤 이런 거를 부여하게 돼요. 남이 나에게 하는 것도 사실은 힘들잖아요. 근데 나 스스로가 그렇게 안 되는 인간이다라고 단정을 짓게 됩니다. 안에서 새는 그릇은 바깥에서도 새기 마련이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가까운 일상에서부터 정말 우리는 의식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은 이렇게 디저트에서 끝나는 문제겠지만 이런 게 계속되다 보면은 내가 하고 싶은 모든 내면의 목소리를 차단할 수가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가까운 일상에서부터 조금 더 주의를 기울여서 비싼 디저트. 사실은 금전적으로 생각하면은 참는 게 좋은데 인내하는 게 좋을 순 있으나 만약에 내가 오늘 이 디저트를 먹음으로써 조금 더 기분이 좋아져가지고 일에서 효율이 높아질 수 있다면, 그리고 내가 스트레스를 받은 것 때문에 컨디션도 안 좋았는데 스트레스가 해소될 수 있다면, 이렇게 긍정적인 면을 생각해서 조금은 지출이 나가더라도 나는 이거를 먹겠어. 인내하지 않겠어. 먹을 거야. 이렇게 자기에게 허락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기분과 이 디저트를 먹은 이후에 긍정적으로 만날 수 있는 장면들을 조금 더 중요도를 높여서 그렇게 해서 선택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나를 제한하지 않는, 나에게 허락을 많이 해주는 일상들이, 이런 시간들이 점차 쌓이게 되면은 앞으로 내가 하고자 하는 소중한 꿈에서도 죄책감을 안는다거나 안 돼라고 하기보다는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이미 이런 꿈을 이루기에 충분해. 이렇게 모든 큰 일에서도 좀 더 치고 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 어릴 때부터 하면 안 돼, 이런 건 참아야 돼, 절약해야 돼, 낭비하면 안 돼,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야 돼, 이렇게 너무 자기 제한을 많이 하면서 살아왔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런 무거운 상처나 두려움이나 죄책감, 이런 것들을 이제는 내려놓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미 새해가 시작이 되었고 2024년 본격적으로 스타트했으나 저는 사실 1월까지는 내려놓기 해도 되는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해요. 1월까지는 그래도 2월이 오기 전까지는 나 자신과 조금 더 마주하고
불필요한 것들을 내려놓고 청소하고 이런 무드도 행운 액션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매년 그래서 저는 1년 중에 1월은 시작과 동시에 뭔가 청산하고 종료하고 정화하고 이런 행동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정을 대화할 때 어떻게 인식을 하고 어떻게 해결하느냐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여러분들이 느끼는 그 감정을 솔직하게 인정해주는 거가 결국 인식이거든요. 내가 화가 났을 때 내가 화가 났다라고 인정하는 거. 그리고 내가 디저트를 먹었는데 기분이 너무 좋아요. 나 지금 디저트 먹고 기분이 좋아졌구나. 인정하는 거. 타인이 어떤 기분을 표출하고 있는지 너무 정확하게 캐치하잖아요. 그거를 나 자신에게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친구가 지금 화내고 있어요. 짜증내고 있어요. 쟤 화났다 알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내면 안으로 들어가서 내가 지금 화가 났다. 내가 지금 외롭구나. 내가 지금 기분이 되게 좋구나. 이런 거를 먼저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다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인정을 하면은 이제부터는 좀 쉬워져요. 우리가 자꾸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어려운 거거든요. 인정을 하고 나면은 자연스럽게 해결책을 생각하게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화가 났다. 나 진짜 지금 너무 빡쳐. 짜증나. 인정을 했어요. 그러면은 왜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내가 왜 화났지? A라는 친구 때문에 내가 지금 화가 났구나. 왜? 왜 걔가 나를 화나게 했지? 나한테 뭐라 말을 했는데 이 말이 나의 트라우마를 건든 것 같아. 내가 왜 이런 트라우마가 있는 거지? 예전에 3년 전에 내가 이 부분에 상처가 있었구나. 이런 거에서 내가 좀 마음이 아파지고 약점이라고 받아들이고 있구나. 그러면 해결책은 뭘까? A라는 친구를 무조건 비난하는 게 아니라 내 트라우마, 이거를 진짜 해소해야 되겠다. 생각해보면 A라는 친구가 말한 게 내가 트라우마랑 관련이 없었으면은 화도 안 나고 오히려 무시했을 텐데 아예 마음에 담아두지 않았을 텐데 내가 왜 여기에 이렇게 집착을 하고 고집을 하고 있었을까? 그러면 이 트라우마를 해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이렇게 해결책을 자연스럽게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내가 만약에 화가 났다라는 인식을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러면 해결책이 안 들어와요. 내가 화가 났는지 아닌지 정확한 인식 없이 그저 분노만을 표출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외부랑 부딪히기만 하고요. 내가 지금 왜 화가 났고 화가 올라왔는데 어떤 식으로 느끼고 있고 이런 거를 깊이 인식하지 못해요. 그래서 제가 일단 어떤 감정을 느꼈을 때는 반드시 먼저 인정하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타인 때문에 내가 화가 난 건 맞아요. 그 사실은 변하지 않으나 내가 진짜 화났구나. 친구한테 대화를 하듯이 인정해주는 거예요. 제재야, 너 너무 화가 났구나. 그리고 왜 화가 난 거야? 이런 말 때문에, 이런 트라우마 때문에, 그러면 나는 이걸 해소해야 되는구나. 어떻게 하면 해소할 수 있을지 방법을 생각해보자. 심리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할 수도 있고, 내가 이렇게 손으로 써가면서 일기로 내 감정을 해소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이 트라우마가 과거의 사랑 때문이라고 할게요. 내가 만났던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바람을 피웠다. 그 아픔 때문에 친구가 나를 조롱하는 말처럼 말을 한 게 내 트라우마를 건드렸다. 물론 그 친구 좋은 친구 아니라고 하더라도요. 내 트라우마를 그게 건드렸구나. 그거를 인정하고 이 과거의 아픔을 어떻게 해소해야 될지를 아마 자연스럽게 생각을 하게 되실 거예요. 외부의 목소리를 듣고서 외부를 탓하는 것만큼 쉬운 게 없어요. 정말로 외부에게 탓을 돌리는 게 이 세상에서 가장 쉬운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쉽게 말하면은 다른 사람을 탓하는 거죠. 과거의 그 남자 때문이야. 저 친구 때문이야. 저 사람 때문이야. 이것 때문이야. 내가 엄마 아빠한테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야. 이렇게 외부에 화살을 돌리는 거는 지금 당장은 너무너무 쉬운 방법인데 그게 근본적으로 나를 끌어올려주는, 나를 깨끗하게 해소해주는 그런 해결책은 아니라는 거죠. 근데 대부분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나의 감정을 인식하고 인정해주는 부분에서부터 어쩌면 좀 잘못 들어갔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냥 내가 화났다라는 인식을 하기도 전에 그냥 화를 내버리고 내가 지금 기분이 안 좋다 또는 기분이 좋다라는 인식을 하기도 전에 기분대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분들 대부분 외부의 탓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일단 욕을 날리는 거예요. 이 나쁜 삐리리리 이렇게 해놓고 내 남편 때문이야, 내 아내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이렇게 날려버리고 그리고서 해결하지 않아요. 악순환이 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그 방해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 스텝은 나랑 솔직하게 대화를 나누는 거. 그래서 내가 느끼는 감정들에게 일단 이야기를 들어주고 다독여주고 네가 화가 났구나. 네가 디저트를 먹고 지금 기분이 되게 업됐구나. 그러면 나는 너에게 더 행복한 일들을 선물해줘야 되겠어. 이렇게 인식을 하면 그 다음에 해결책이 눈에 들어오게 돼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행동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시간이 지나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기 시작하고 여러분들은 자신만의 그런 행복, 충족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가장 중요한 건 내 안에 있는 결핍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연애를 하고 싶다라는 소망을 안게 되었을 때 굉장히 딥하게 들어갈 필요는 없어도 내 안에 결핍이 무엇인지 정도는 좀 알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연애를 하고 싶은 이유는 무엇일까? 외로워서인가? 파트너와 함께하는 삶을 바라고 있어서인가? 이런 감정적인 결핍이든 아니면은 누군가와 함께해서 경제적으로 좀 안정을 추구하려는 마음이든 뭐든 간에 내가 뭘 원하기 때문에 연애를 하려고 하는지 이런 것도 우리가 뭔가 인정하고 인식하면은 조금 더 빠르게 해결책을 찾을 수 있잖아요. 그냥 연애하고 싶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보다는 연애를 하고 싶은데 내가 연애를 하고 싶고 또는 결혼을 하고 싶은 이유는 나 혼자 돈을 버는 것보다 함께 돈을 벌어서 안정을 추구하는 게 좋으니까 라던가 아니면은 나는 오랫동안 솔로로 있어 봤는데 혼자 사는 삶은 진짜 외로울 거라고 나는 완전히 깨달았어. 나 진짜 그게 나의 결핍이야. 이렇게 인정하고서 적극적으로 행동에 나선다거나 이게 부정적인 시각이 아니라 결핍이 무엇인지를 알아차리고서 내 진짜 소망을 진지하게 마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우리 내면 안에 방해물들이 존재한단 말이에요. 이 방해물을 모르는 채로 막 아무리 물을 가득 독에다가 부어도요. 계속 물이 빠지잖아요. 방해물 때문에. 이 방해물이 구멍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연애를 해도 내가 소망하는 건 연애인데 또 내가 소망하는 게 결혼인데 왜 이렇게 채워지지 않는 느낌이 들지? 라는 부분은 어쩌면 그 이유가 이렇게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처럼 내 안에 있는 결핍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고 내가 그걸 아예 간과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일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나의 결핍의 구멍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차리고 그거를 좀 더 현명하게 좀 해결책을 찾아서 행동하고 그리고 내가 그거를 이미 인식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어떤 소망을 이루어가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그거를 여러분들이 이루었을 때 행복하지 않다거나 힘든 일이 생겼을 때 네 탓이야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지금 내가 원하는 꿈과 소망을 설정했을 때 그 나의 꿈을 방해하는 요소가 무엇인지 한번 이번에 정말 긍정적인 마음으로 파헤쳐 보시길 바랄게요. 부정적으로 파헤치라는 거 절대 아님을 꼭 기억해 주세요. 우울해지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진짜 내 소망을 건강하고 건전하게 이루어가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라고 그렇게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감정이 매우 복합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A다 B다라고 단정해서 말할 수 없다고 합니다. 기분이나 우리의 욕망, 욕구, 그리고 소원, 가치관 이런 것들이 동시에 존재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감정은 단순하지가 않고 매우 다양한 어떠한 목소리 톤이라고 해야 되죠? 다양한 톤을 만든다고 합니다.
네, 그 책의 내용에서 나왔었고요. 감정을 어떻게 이렇게 정리하는 방법 이런 걸 담았는데 제가 나중에 시간이 나면은 그 도서도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우리의 감정은 그림으로 표현을 하자면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동그란 게 감정인데요. 그림을 잘 못 그려서 그래서 큰 원은 기분을 나타내고요. 그 기분 안에 우리의 욕망, 욕구가 잠재되어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그 욕망, 욕구의 더 깊숙한 곳에 우리의 진짜 소원과 가치관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면서 행복하다고 느끼는 가치관이나 삶의 보람을 느끼는 가치관, 그리고 진짜 거짓말 아니고 정말 내가 원하는 소원은 무엇인지 그런 것들이 나의 감정 안에 담겨 있는데 그 감정이 이렇게 복합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기분 안에 욕망과 욕구가 있고 그 욕구 안에 잠재되어 있는 그 깊숙한 부분에 진짜 나의 소원이 있다. 저자는 그렇게 말을 하시더라고요. 이 기분이라는 이 큰 원에 해당되는 부분은 순간적으로 느끼는 부분이라고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괴로워, 즐거워, 기뻐, 네, 이런 감정들, 뭐 슬퍼. 그래서 오늘 저는 뭐 아침에 커피 마실 때 진짜 행복하다 이렇게 느꼈거든요. 그런 거예요. 순간적인 느낌. 그리고 욕망, 욕구 이 부분은 우리가 뭐 알고 있는 유명한 뭐 생리적 욕구, 안전 욕구, 사회적인 욕구, 뭐 인정을 받고 싶은 그런 욕구들을 나타낸다고 해요. 그래서 뭐 쉽게 풀면은 밥 먹고 싶다. 배고프면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그리고 자고 싶다. 잠을 안 자면은 진짜 짜증이 나요. 자고 싶어. 그리고 외로워. 솔직히 아무리 독립적인 사람이라도 진짜로 아무하고도 말 안 하고 살 수 있나요? 아니잖아요. 외로워요. 정말로. 그래서 우리가 외롭다고 느끼는 그런 감정, 소외되는 거가 싫은 거예요. 그리고 인정을 받고 싶은 거. 저도 이렇게 발신 작업을 할 때 여러분들이 코멘트 남겨주시고 너무 감사하다 남겨주시면은 저는 인정을 받는다라는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그러한 욕구를 나타내요. 사랑받고 싶다, 인정받고 싶다. 그리고 이 깊숙한 곳에 자리하는 나의 진짜 소원은 삶의 보람, 그리고 나의 사명. 어떻게 보면은 천직 같은 개념이죠? 죄송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내가 진짜 이번 생에 하기를 원하는 천직적인 사명을 나타내요. 뭐 노동에 대한 기쁨도 되겠고요.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찐소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떻게 보면은 무의식 안에 잠재되어 있는 그런 것과도 연결이 될 텐데요. 우리가 그거를 평소에는 알아차리기 어렵다고 해요. 이 기분과 욕망 안에 숨겨져 있기 때문에 내가 그걸 알아차리려면은 이 위에 있는 기본적인 순간적인 느낌이나 기본적인 이런 생리, 안전, 사회적인 욕구가 어느 정도 충족되었을 때 내가 진짜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가치관, 그리고 나의 삶의 보람을 획득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걸 인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위에 있는 게 표층 심리에 해당이 되고요. 맨 밑에 있는 이 소원과 가치관 부근에 있는 게 심층, 그러니까 근원적인 심리라고 합니다. 이거죠. 우리가 직업을 점성술에서 알아볼 때 2하우스랑 6하우스랑 10하우스의 테마를 봐요. 어떤 사인이 들어와 있는지 또는 행성이 있는지 또 강조가 되고 있는지 이런 걸 확인하면서 내가 나의 직업을 탐색해 볼 수 있는데요. 근데 그 중에서도 10하우스의 입구라고 하는 MC선, 이 MC선이 나의 천직과 연결되는 사명적인 부분이라고 해요. 내가 이 일을 하면 이 MC선이 나타내는 직업적인 환경이나 일을 형성했을 때 내가 이렇게 진짜로 살아있기를 잘했어. 나 진짜 행복해. 이런 삶의 보람을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제 여동생이 있는데 제 여동생은 지금 현재 원하는 일을 하고 있지 않아요. 네, 점성술 이야기를 같이 또 하기도 하고 공부도 동생도 가끔씩 하고 있거든요. MC선이 또 사수자리이기 때문에 본인이 이제 그걸 인식을 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원하는 일을 지금 현재 하고 있지 않고 있구나. 그리고 내가 어떤 부분에서 삶의 보람을 느낄 수 있는지 자기 대화를 통해서 알아차렸다고 하더라고요. 나는 사수자리처럼 자유롭게 일을 해야 되고 또는 집단 안에 있어도 내가 리더가 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구성해야, 그런 곳에 들어가야, 또는 그런 직업을 프리랜서 같이 독립적인 그런 직업을 선택해야 내가 삶의 보람을 느낄 수 있겠구나 라고 알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동안은 공부를 하고 있어도 잘 인식을 못했었대요. 점성술에 대해서 알고는 있는데 자기가 MC선이 사수인 건 알지만 이게 나랑 맞나? 이게 잘 와닿지가 않았대요. 왜냐하면 그 자신의 기분이라던가 욕망적인 부분이 이렇게 채워지지 않는 순간들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원하지 않는 일을 하고 있을 때 매일매일 일하러 갈 때 괴롭다고 느끼잖아요. 괴로워, 슬퍼. 매일 일집 이렇게 자신을 좀 괴로움 속에 몰아넣는 시간이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잘 몰랐는데 이제는 자신이 좀 즐겁다고 생각할 수 있는 활동을 하려고 노력을 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최대한 잠을 자려고 의식을 많이 한대요. 예전에는 막 새벽까지 깨어있고 그랬는데 요새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고 먹고 싶은 게 있으면 또 먹고 자신에게 좀 허락하는 것들을 많이 해주다 보니까 이제 이런 점성술 지식을 접했을 때 내가 사수자리 MC선이 천직이구나. 나는 이런 자유로운 환경을 사실은 궁극적으로 그런 걸 원하고 있었구나. 이런 거를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대요. 이전에는 아무리 이야기를 들어도 아무리 지식적인 걸 알아도 지금 땅의 성자 쪽에 있는 제 동생 입장에서는 땅의 성자가 태양이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야? 라고 사실은 이게 잘 와닿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건 예시로 말씀드린 거지만 우리가 어쨌든 내 마음속에 있는 그런 진짜 소망을 알아차리기 위해서는 일단 이런 기분과 욕망이라는 단계에 이 표층 레벨에 있는 단계의 감정들을요 정리를 해야 돼요. 체크할게요. 이 표층 심리에 있는 나의 기분과 욕망의 욕구, 잠도 충분히 자야 되고 먹는 것도 거르지 않아야 하며 할 게 참 많네요. 그리고 순간적인 느낌이 이렇게 부정적인 괴롭다 슬프다 보다는 즐거워 설레어 행복해 기뻐 감사해 이런 쪽에 좀 정돈이 많이 잘 되어 있어야 여유가 생기잖아요. 그렇게 해야 내 마음 안에 감정에 여유가 생기기 때문에 이렇게 이 틈새를 이렇게 그려 넣을게요. 내 소원과 가치관이 무엇이지? 라는 것을 이 여유를 통해서 알아차릴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손으로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한번 작성해 보셨으면 해요. 노트에 좀 작성해 보시고 내가 지금 어떤 기분인지, 두 번째 내 진짜 욕구가 지금 채워지고 있는지, 수면이 부족하신 분들도 혹시 계시다면 내가 요새 수면이 부족하구나. 그리고 내가 요새 먹는 거를 잘 안 먹네. 다이어트를 너무 심하게 했어. 채워주시고, 그리고 내가 요새 사람 간의 관계 같은 것도 거의 맺지를 못했네. 그러면 이것도 취미생활이든 뭐든 모임에 나가서 채워보시고, 이런 기본적인 기분과 욕구를 어느 정도 정돈을 먼저 하시는 것도 방법이 되겠죠. 이거를 알아차리려면은 먼저 노트에 자기 대화를 꼭 해보셨으면 합니다. 손으로 쓰는 걸 추천드려요. 여러분들을 방해하는 장애물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우리 내부에서, 여러분들의 내부 안에서 여러분들의 사랑과 진짜 소망을 방해하는 그런 장애물은 무엇인지 한번 꼭 찾아보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즐거움과 창의적인 인생을 방해하는 라이프 요소, 그리고 여러분들의 소원 성취를 방해하는 가치관은 무엇인지 이번 한 달 동안 진짜 열심히 찾아보셨으면 합니다. 그게 좀 있었어요. 예시로 말씀드릴게요. 저의 방해여서, 제 인생의 방해여서 생각을 해봤거든요. 저는 배달 음식을 자주 시켜 먹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전 요리를 못해요. 요리를 안 하고 못해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렇게 쉬는 타이밍이 있는데 그때마다 영상 작업을 한다거나 블로그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리를 직접 해서 먹고 발신 작업하고 하면 제가 쓰러질 거 아닙니까? 너무 피곤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배달 음식을 한 주 4회 이상은 시켜 먹어요. 점심으로 간단하게 뭐 샐러드를 시켜 먹는 일이 좀 많은데, 근데 이게 어느 순간부터 이거 사치야 이런 생각을 좀 한 적이 있어요. 이거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막 요리를 막 꼭 해야 돼. 꼭 바쁜데도 요리를 하려고 한 적이 있었어요. 내가 직접 만들어 먹어야 돼. 근데 그러다 보니까 발신 작업이 너무 갑자기 스트레스로 다가오는 거예요. 요리도 해야 되고 발신 작업 편집도 해야 되고. 그래서 이번 연말연시에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차라리 돈을 주고 내 시간을 산다고 생각하면 어떨까? 요리를 내가 하지 않는 대신 시간을 세이브 하잖아요. 그럼 내가 돈을 주고서 내 시간을 산다. 이렇게 생각하면 좀 마음이 편하지 않을까? 내가 왜 꼭 요리를 해야 돼? 라고 생각했을까? 내 자신에게 조금 더 편안하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허락을 해주자. 이렇게 의식을 좀 바꾸게 되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카페도 자주 가요. 이렇게 보면 진짜 사치쟁이죠. 진짜 사치가 심하다라고 생각될 수 있겠는데, 제가 프리랜서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이렇게 짬나는 시간이 몇 시간 있어요. 그러면 그때 카페를 자주 가는데, 왜 그러냐면 집중력이 높아지기 때문에 가요. 그냥 집 안에만 있는다거나 뭔가 한정된 곳에만 머물러 있으면은 제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더라고요. 쌍둥이 자리 달성자라 그런지 일하러 갔다가 뭐 집에 갔다가 카페 갔다가 이동하고 여기 가고 저기 가고 이런 걸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무의식적으로. 그래서 카페를 또 자주 가고 있는데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카페에 가면은 한 2시간 정도 있다가 나와요. 2시간 동안 최대한의 집중력을 발휘해서 오늘 해야 할 일을 끝내고 나옵니다. 근데 이것도 자주 가면은 사치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또 최대한 줄여보자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것도 제가 만약에 너무 과도하면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겠구나라고 자기 대화를 통해서 알고 나서는 작업을 위해 가야 된다면 가자. 집중력을 높여서 해야 되는 일이 있다면 그날은 가자. 이렇게 허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편한 거예요. 내가 조금 더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삶을 왜 스스로 제한하고 있는 걸까? 그렇게 생각하니까 좀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께 다 배달 음식 드세요. 뭐 사치를 부리세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안에서 봤을 때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소망을 이룰 때 좀 도움이 되는 액션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불필요한 가치관 이런 걸 구분해서 버릴 거 버리고 지금 행동하셔야 되는 건 행동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요리를 하는 게 힐링이 되는 분들, 그리고 요리가 여러분들의 취미이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근데 저처럼 그게 아니다. 요리랑은 전혀 반대되는 삶을 살고 있다라는 분들은 억지로 그걸 꼭 해야 할까요?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결혼 생활 하시는 분들 중에도 혹시 나는 이렇게 밥을 만들고 이렇게 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다. 맞벌이라서 너무 힘들다. 그러면은 배우자와 대화와 상의를 통해서 긍정적인 해결책으로서 뭐 요리를 좀 하는 횟수를 줄인다거나 타협점을 찾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정말 즐겁다고 생각하는 행동을 해보셨으면 합니다. 주변 사람과 뭔가 타협이 필요하다면은 솔직하게 말하세요. 여보, 나 요리하기 싫어. 나 미안해. 왜냐하면 내가 일이 있잖아, 바깥에서. 근데 갔다 와서 요리까지 하고 이것까지 하면은 내가 진짜 쓰러질 것 같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그냥 배달 음식을 먹든 반찬을 사다 놔서 사온 걸로 먹든 그냥 그렇게 하자. 여러분들이 진짜 편안하고 즐거울 수 있는 그런 라이프 스타일이 앞으로 새 시대에는 행운이지 않을까 생각해요. 어쨌든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 내 삶에 있어서 인생 라이프 스타일에 있어서 이런 걸 좀 해소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완벽주의가 심한 부분, 사람은 꼭 완벽해야 전문 지식이 있어야 이걸 뛰어들 수 있어. 그리고 내가 전문 지식이 없는 상태로 뛰어들면 사람들한테 비난을 받을 수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를 내려놓기로 결심했어요. 진짜.
저 구독자님들, 우리 럭키님들 앞에서 선언합니다. 완벽주의를 버리자. 사람들의 비난 두려워하지 말자. 어떻게 보면은 점성술에 대한 지식을 토대로 신월 만월 영상을 발신하고 있고, 또 그걸 토대로 우주의 흐름은 이렇습니다라고 발신하고 있는데요. 제가 자격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원래 본업이 또 따로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제 안에서는 좀 혹시 전문가들한테 비난받는 거 아니야? 라던가 전문가가 아니라는 이유로 지나가는 어떤 행인분들께 비난받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런 두려움이 늘 존재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또 럭키님들께서 저를 많이 응원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발신하는 내용이 도움이 되었고 그걸로 소원을 이루었습니다 라는 코멘트를 볼 때마다 자신감이 또 생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 안에 아직까지 남아있던 어떤 두려움, 이런 거를 저는 이번 새 시대에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2024년부터 완전히 내려놓으려고 이번 새해의 목표로 다짐을 했습니다. 아예 일기를 썼어요. 나는 완벽주의를 내려놓겠다. 내가 전문가가 아니면 어때? 내가 자격증이 없으면 어때? 가장 중요한 건 내 발신 정보가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된다는 사실이야. 네. 그렇게 생각하니까 진짜 이번에 너무 마음이 편해지는 거예요. 제가 사실 12월 말까지도 그 동지 영향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살짝 우울감이 조금 있었거든요.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코멘트 보면은 좀 비난 댓글이 달릴 때도 꽤 있어요. 럭키님들께서 많이 응원해 주시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의견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춰서 가야겠구나. 네, 그렇게 자신과 약속을 하고 다짐을 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원래 내 안의 방해물을 제거하자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내 감정이 복합적이기 때문에 그걸 단순하게 보지 말고 이렇게 그 진짜 소원을 알아차리기 위한 이렇게 스텝 바이 스텝으로 내 기분과 욕망의 결핍을 해소하자. 이렇게 좀 나누어서 두 번째, 첫 번째 이렇게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저도 모르게 의식의 흐름에 따라가면서 말을 하다 보니까 내 안의 방해물을 제거하자라는 큰 타이틀로 말하게 되었네요. 네, 그게 좀 더 알기 쉽겠죠. 우리 그냥 이렇게 생각합시다. 내 안에 있는 방해물을 제거하자. 이거를 이번 1월의 목표로 삼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소망을 향해서 긍정적으로 나아가시되 불필요한 것들은 내려놓자. 네, 그렇게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럭키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 때 또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